현재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서 제일 인기 많은 차가 뭔지 아십니까? 제 생각엔 아마도 그랜저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예산대에 맞는 추천 그랜저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HG, 그랜저 IG, 그리고 더 뉴 그랜저 IG까지 예산대별로 추천 차량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고차 훈련소입니다. 사실 이런 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차를 더 잘 아시는 우리 딜러조님과 오늘 영상 함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산대에 맞는 차를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 내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당연히 그랜저 HG를 사겠지만, 근데 만약 내 예산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랜저 HG 중에 좀 키로수 낮은 차를 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랜저 IG 중에 좀 키로수 엄청 많은 차를 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예산에 맞는 차 중에 어떤 차를 사면 좋은지 우리 딜러조님이 좀 추천해 주시고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니즈가 다 다르니까 어떤 게 확실히 좋다, 제가 확답은 드리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랜저 HG, IG, 더 뉴 그랜저 세대별로 어디가 바뀌었나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여쭤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예산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이야. 네. 그러면 그랜저 HG밖에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랜저 HG도 2011년식부터 2017년식까지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연도별로 뭔가 다른 게 있는지 그런 것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HG가 2011년에 출시해서 17년까지 판매가 됐던 차량입니다. 약 14년식까지는 전기형이라고 해서 후기형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질문. 2013년부터 그릴이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세로 네. 그릴로. 거기까지도 전기형인 거예요? 끼고 나서 전기형이 있고요. 그릴도 바뀌고 이제 다른 부분까지 다 개선된 후기형 14년, 13년, 14년 때 그때 변화가 많았던 차종입니다. 저는 13년식 세로 그릴부터는 중기형으로 알고 있었건데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군요. 딱 연식으로만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이게 13년에 만들어진 차량이 14년에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고 차량의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대략적으로는 그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전기형하고 중기형의 차이는 뭐예요?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디자인이 아예 바뀌면 알아보기가 가장 쉬운데 그렇죠. 그 애매하게 걸쳤던 부분의 차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뭐 10여 년 된 차들이다 보니까 그릴이 세로면 어떻고 가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세로 그릴이면 좋지.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엔진 이슈들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14년식 이후 차량을 보시는 걸 추천은 14년식부터는 엔진이 바뀌어요? 그릴만 바뀐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포함해서 아무래도 개선된 버전이기 때문에 특히나 2.4 엔진의 경우에 전기형의 그 예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피스톤이 이렇게 엔진을 뚫고 나와가지고 뚫고 나온다 이런 얘기가 네. 있어. 그게 전기형에서 이제 많이 발생된 문제여서 그게 이제 후기형으로 되면서 그런 부분도 약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알지 못하지만, 문제가 많았던 그 전기형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된 버전으로 그 후기형이 출시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2.4, 2011, 12, 13이 좀 엔진에 문제가 있던 건 맞아요. 근데 다 리콜 작업 됐잖아요. 지금 나오는 차들은. 그때 문제가 있던 차량이 아직까지 현역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전주인이 수리를 해서 무상 수리를 받았거나, 정말 뽑기를 잘해서 그 문제가 많았던 엔진이 지금까지도 잘 운행이 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점검했을 때 이상이 없는 차들은 그런 차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현장에서 2.4 그랜저 2011년, 12년씩 많이 팔아봤거든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선돼서 나온 2014년식 이유가 조금 더 좋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가격 차이 나는 거니까. 세세하게 그때는 이제 뭐 정품 내비게이션의 버전이 달라진다거나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현 시점에 봐서는 이제 그게 전혀, 그거야.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이가 조금 덜 먹은 후기형이 여러모로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기형을 말했잖아요. 후기형은 언제부터예요? 후기형이 그 중기형이라고 얘기가 낀 게 그 그릴은 세로지만 방식은 이제 만들어진 그 다른 부분은 전기형과 동일한데 그 그릴만 바뀌었던 그 13년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14년식 같은 경우는 디자인만 좀 바뀌고 별 차이는 없는 거군요. 그 13년식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언제 생산분인지 등록된 게 13년인지. 그래서
이게 전기형인지 그것만 이제 숫자만 보고는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릴이 세로로 들어가면은 중기형이구나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가로 그릴과 세로 그릴 그랜저 HG 관심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가로 그릴 차를 사면 이게 YF 소나타랑 별로 구분이 안 되더라고. 나는 안 그것 때문에 먼저 그릴부터 네.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그릴부터 먼저 그때 변화가 있었고요. 디자인부터 그런 거였군요. 세로로 바뀌면서 그랜저 HG에 대한 이런 확실한 구분한 그런 포인트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15년식, 16년식으로 가면은 그 계기판이 좀 전자계기판도 들어가고 되게 이뻐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구매하는 예산대가 중요하잖아요. 예산대로 따져봤을 때 500, 600만 원 선은 전기형 차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중기형, 후기형으로 가면은 최소 키로수 많은 차들도 한 700 이상은 간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6년식, 17년식으로 가면은 IG랑 가격이 겹쳐요. 그때부터는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돼요. 이 시점에서는 그랜저 HG가 괜찮을까요? IG가 괜찮을까요? 약간 겹치는 구간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중고차 훈련소님도 잘 아시겠지만 2024년만 해도 1000만 원으로 IG를 살 수가 못 있어요. 사죠. 못 택도 사죠. 없죠. 요즘 많이 지금 떨어졌죠. 이제 HG도 가격이 좀 내려갔고 IG도 좀 내려가서 조금 언감생심 생각이라도 조금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딱 1000만 원으로 그랜저를 구매한다? 어려운 얘기야. 아직은 HG 중에 좀 상태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아직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산 1000만 원, 1100만 원 수준으로 그랜저를 탄다고 치면요. 그랜저 HG로 가게 되면은 한 15년식, 16년식에 8만 킬로, 9만 킬로, 10만 킬로 요런 차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대형 차량 2.4, 3.0 하는 차들이 10만 킬로 정도면은 차량의 컨디션에 큰 문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산 1000만 원, 1100만 원으로 IG를 산다. 어떤 차가 나옵니까? 주행거리는 뭐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거기에 플러스 아마 좀 사고도 좀 많아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차들도 잘 고르면 괜찮거든요. 저희가 만약 차를 산다 치면은 그 정도면 못 사실 거예요. 좀 어렵긴 한데 20만 좀 넘은 IG 저도 사실 IG를 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 같은 그래도 업자들의 얘기인 거지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그 정도 키로수의 IG를 산다? 좋은 차를 고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면은 내가 1000만 원 초반대 예산이다라고 하시면은 그랜저를 살 거야? 그랜저 HG 중에 좀 키로수 짧은 차를 사는 게 사실은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럼 이제 그랜저 IG를 산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가야 되느냐? 한 1500 정도면 괜찮은 차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뭐 HG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유종도 다양하고 엔진 형식도 다르고 IG만 해도 출시된 연도가 이제 보증 기간이 다 끝났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변수 속에서 우리가 좋은 차량을 찾아야 되는 약간 그렇죠. 진흙 속에서 진주 찾기. 자,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휘발유차 기준입니다. 다른 뭐 하이브리드나 이런 거는 좀 시대가 달라가지고 휘발유차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IG 같은 경우는 2016년식부터 2019년까지 나온 걸로 기억을 해요. 좀 연도에 따른 뭔가 차이점이나 이런 건 있나요? HG는 HG라는 같은 이름으로 처음에 초반기에 나왔던 전기형, 그다음 후반기에 나왔던 후기형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긴 6년 정도 나왔잖아요. 11년부터 17년까지 나왔잖아요. IG 같은 경우는 사실 페이스리프트 되고 난 거는 더 뉴 IG로 아예 풀체인지급으로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IG는 크게 보면 같은 IG라고 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다른 점은 18년, 19년 이게 끝물 차량들이죠. 거기서는 등급이 조금 달라집니다. 등급이 어떻게 달라져요? 모던,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이런 식으로 나갔었는데 끝물 차량들은 모던 등급이 없어지고 옵션 구성들이 조금 달라지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IG 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치고 그랜저 HG와 IG의 큰 차이는 뭐예요? 겉모습 달라진 건 당연한 얘기고 맞아.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실제로 타보시면 뭐 승차감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질문! 그랜저 HG까지는 그랜저가 우리나라의 최고급 차량으로 쳐가지고 굉장히 잘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IG부터는 좀 급이 내려갔다라고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승차감은 그랜저 HG가 좋은 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다이너스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랜저가 플래그십이었죠. 가장 높은 등급의 차였어요. 거기서 이제 다이너스티가 나오고 마르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 브랜드가 독립하기 전에는 제네시스 BH 차량이 나왔죠. 이러면서 그랜저의 포지션이 약간은 한 등급 낮아진 모습을 사실은 찾을 수가 있고, HG는 3.3 셀레브리티 알긴 알아요. 타본 적은 아시죠? 없지만. 네. 이게 타보면은 천장도 다 스웨이드 재질로 돼 있고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왔던 판매량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 정도까지는 유지를 하다가 IG 오면서 확실히 디자인도 영해지고 예전에 소나타 정도의 등급의 차량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승차감은 IG가 HG보다 더 안 좋은 게 맞는 거예요? 내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원가 절감을 많이 했다고 그때 현대자동차를 욕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걸 기억을 하는데, 네. 사실 승차감만으로 봤을 때는 HG는 조금 더 물컹거리고 약간 출렁거리는 느낌이 강했던 반면에 IG로 넘어오면서 뭔가 조금 더 하체 세팅이 단단해지고, 좋게 얘기하면 고속주행 안정감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해보자면은 그랜저 HG가 내장재나 이런 건 IG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게 맞지만 요즘 우리가 타기에는 승차감은 IG가 오히려 나은 부분이 많다. 요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승차감만 보면 이게 호불호의 영역이라 네. IG가 HG,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랜저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 승차감에서 너무 단단해졌어, IG는. 근데 HG는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랜저를 탔을 때 이 편안함? 이런 거는 사실 HG가 더 맞기도 한 거 아니 같아요. 근데 방지턱 넘을 때 출렁거리면은 바닥에 쓸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조금 단단한 승차감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좀 오해를 했던 게 있네요. 저는 그랜저 HG보다는 IG가 한 급 낮은 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저의 오해였군요. 그 2010년대를 관통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차 만드는 기술이 정말 해마다 정말 발전을 많이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등급 자체는 최고 등급의 차량은 아니라 조금 내려간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현대차가 차 만드는 기술 자체가 올라갔기 올라갔죠. 때문에 IG가 그래도 정말 잘 만든 차량이라고 아직까지도 평가받고 많은 분들이 타면서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랜저 IG의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연식이 됐지만 키로수가 짧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감가를 아직은 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도 2천만 원대 초반에 포진해 있는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많이 있는데 중고차로 이제 그 가격을 주고 그런 차량들을 구매하기에는 가격대 성능비,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빵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 돈 주고 그 돈을 왜 사? 버뉴 IG도 살 수가 있는데. 아, 그렇게 따지면 그 돈 주고 계속 올라가야지. IG에 맞는 금액대는 현재로선 1,000만 원대 중반에서 많이 쳐줘야 한 1,000만 원대 후반? 맞아요. 그 정도로 2천만 원 구매하면. 넘어가는 거는 저도 이 차를 왜 이 돈 주고 사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2017년, 18년, 19년이면 벌써 5년, 6년, 7년이 된 차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을 키로수 10,000km, 20,000km밖에 안 탔다고 해서 2천만 원 넘게 주고 산 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방금 우리 딜러저님이 하신 가성비가 안 좋다는 말은 그런 차들에 대한 거고 10만 킬로 정도 탄 차들 1,000만 원 중반대로 그랜저 IG를 사면 그건 괜찮지 않나요? 거기서 이제 IG의 진정한 매력을 찾을 수가 있죠. 아, 이 가격에 이런 차?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랜저 IG 정도 되면 HUD나 이런 첨단 기능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신차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옵션 자체가 나쁘지 않은 차량이 IG였기 때문에 추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 매물이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요. HUD, 스마트 센스 이런 옵션들 차 매물 간혹 있긴 있습니다만 가성비가 정말 중요한 IG이기 때문에 너무 그 옵션 때문에 특정 차량, 특정 매물만 쳐다보고 계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차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조금 더 예산을 써서 버뉴 그랜저로 가면 좋다. 네. 버뉴 그랜저 IG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버뉴 그랜저 IG 같은 경우는 예산대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2천만 원부터 시작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후반대부터 나오기는 한단 말이야. 아, 실제로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차도 1,900만 원, 1,950만 원 이런 차도 있기는 해요.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그런 차들이 뭐 10만 킬로 정도 된 차긴 하지만 주행 성능 괜찮고 옵션이 있을 거 있고 스마트 센스도 들어있단 말이야. 버뉴 그랜저 IG를 산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2천만 원 초중반 선으로 생각을 한다 쳐요.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2019년에 더뉴 IG가 이제 출시하고 나서 처음에는 프리미엄 초이스,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래피 이렇게 등급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르블랑 빠졌다. 르블랑은 나중에 출시했습니다. 나중에 주시는 거예요? 19년식엔 르블랑이 없습니다. 프리미엄 등급이 가격은 시차 가격은 저렴했습니다만
너무 당연한 옵션, 그 그랜저급에 맞지 않는 옵션 구성이었어서 심지어 전동 트렁크, 뭐 통풍 시트 이런 것도 빠진 차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게 다 포함이 돼서 프리미엄 초이스라는 등급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옵션으로 바뀌었어요. 어쩐지. 그래서 첫 나왔던 19년 등록 20년형 차량들은 그렇게 나왔고 21년형 차량부터는 프리미엄 등급에 프리미엄 초이스라는 옵션을 추가해서 옵션 구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의아했던 게 프리미엄 초이스는 옵션인데 엔카에서 검색하면 등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19년식하고 차등을 안 두려고 그렇게 했나 보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그 옵션 유무에 따라서 등급이 예전에는 이제 하나 올라갔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엔카에는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더뉴 그랜저 아이지야말로 정말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종입니다. 키로수 많은 차는 1,500선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차가 있고요. 옵션 좋고 이런 차는 3천만 원까지도 간단 말이야. 내 예산대별로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옵션이나 이런 건 있으세요? 내가 2천만 원 정도다. 그럼 어떤 차를 사야 될까요? 일단 19년형의 그 프리미엄 등급 아예 아무것도 없는 차량은 아무리 싸도 약간 하나 올려서 초이스까지는 보는 게 맞지 않나. 처음 연식에 깡통을 웬만하면 사지 마라. 이런 느낌이군요. 네. 프리미엄 초이스에서는 이제 추가 옵션을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 요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스마트 센스는 뭐 안전 옵션에 스마트 크루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안전을 조금 더 중시하게 생각한다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 있는 차량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 고객분들 만나면 스마트 센스 있는 그랜저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스마트 센스 옵션이 있는 차를 사면 보험료도 저렴해집니다. 보험료 세이브하는 걸로 그냥 차값을 더 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는 느낌이에요. 웬만하면 스마트 센스 옵션은 있는 차는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 좋더라고요. 계기판이 전자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전자식 계기판은 23년형에서는 이제 모든 등급의 기본 장착이 되는데 23년형 더뉴 그랜저 아이지가 있어요? 마지막 끝물 차량이 있어요. 아, 그때는 이제 신형 GN7 나오기 전에 마지막 차량이라 그걸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연형 차량들은 판매도 많이 안 됐을 뿐더러 매물이 거의 지금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마지막 연형 하기 좀 애매하지. 그 옵션이 플래티넘이잖아요. 캘리그래피를 제외한 모든 등급의 차량에는 플래티넘이라는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전자계기판을 줬죠. 그러면 좀 추가하면 좋은 옵션이 아까 말한 스마트 센스나 플래티넘 이 정도는 추가하면 좋은 거고요. 그 정도가 딱 들어있는 차량이 최고 가성비지 않을까. 딱 2천만 원 가지고 사기는 어려운 등급이긴 하지만 익스클루시브로 올라가게 되면 차량이 확실히 한 급 위에 더 차량처럼 여러 가지 사양들이 추가가 됩니다. 어떤 사양이 추가가 돼요? 가장 흔한 걸로 이제 어라운드 뷰가 있겠죠. 어라운드 뷰. 기본으로 들어가나요? 익스클루시브에는 기본 장착.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잘 몰라요. 어떤 등급에 어떤 옵션이 들어가는지 이런 건 내가 잘 몰라. 그래도 오늘 딜러조님하고 같이 방송하는 거예요. 캘리그래피라고 모든 옵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가해야지만 넣어주는 옵션이죠. 있죠. 썬루프라든가 선루프, 휠? 빌트인 캠, 그리고 뭘까요? 휠! 아닙니다. 썬루프 빌트인 캠 말고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지? 요즘 고객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힌트. 베이지 시트? 아닙니다. HUD. 맞아, HUD를 치사하게 뺐어. 이걸 추가해야지만이 넣어주는 옵션이라 HUD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HUD가 있는 차량을 원한다. 캘리그래피를 사야 되나요? 아니지, 익스클루시브에도 등급 상관없이 그게 추가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 2,500으로 더뉴 그랜저 아이지를 산다고 쳐요. 그럼 어느 정도 패키지로 구성을 해야지 제일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 교환이나 이런 사고 여부하고 연식 키로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무조건 옵션 많고 등급 높은 게 제일 좋다. 주행거리는 포기할 수 있다 하면 캘리그래피가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도 조금은 주행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짧았으면 좋겠어 하면 등급을 익스클루시브로 낮추면서 그런 추가 옵션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차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마침 저희가 파는 차 중에도 지금 2,600 정도에 파는 한 3, 4만 킬로 정도 탄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 그냥 정리해보면은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면은 그랜저 HG를 사는 게 맞는 거고 1,000만 원이 넘어갈 때 딱 1,000만 원 선에서 걸친다.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에도 HG가 좀 낫지 않나 싶은 느낌이고 1,000만 원 초중반, 1,000만 원 후반대까지는 그랜저 IG 그리고 1,000만 원 후반대에서 2,000만 원 초반이면
그랜저 IG와 더 뉴 그랜저 IG가 겹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좀 고르시면 좋고, 2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차는 더 뉴 그랜저 IG를 보는 게 낫다. 요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더 뉴 그랜저 IG 중에서도 옵션이 좀 많은 차라면은 2천만 원 중반대까지는 생각하시고, 3천만 원 넘어가면 아유, 나 같으면 G80 하겠다, 그 돈이면. 이런 느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파는 차 중에도 한 1,900만 원 선에 걸쳐 있는 더 뉴 그랜저 IG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의 차량이 있고, 한 2,600만 원 정도 받는 더 뉴 그랜저 IG 익스클루시브 차량도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 관심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오늘은 평소에 찍던 영상들하고 좀 다르게 내 예산대에 따른 한 차종을 좀 깊숙이 살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 좀 해보니까 나도 공부가 되고 좋은 것 같아. 저도 말씀드리면서 좀 생각도 정리가 됐고요. 어떤 차량을 추천해드리면 더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시세도 한 번 더 보게 됐고 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반응 좋으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소나타나 카니발이나 아반떼나 이런 것도 비슷한 식으로 한번 매주 한 번씩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댓글로 의견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보신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제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딜러조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